네, 안녕하세요. 3월 8일 서연구원의 투자일지입니다. 네, 오늘 인터배터리 2024가 이제 마감하죠. 네, 일단은 오늘까지고 일단 인터배터리 2024에서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온 이렇게 신기술을 뭐 소개를 하는 그런 부스를 마련을 해가지고 이제 전시회를 했는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이런 부분을 좀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어제 요게 좀 핫했었잖아요. 2차 전지가 어제 오늘 이제 인터배터리가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이제 핫했었는데 어제도 굉장히 이쪽 테마가 굉장히 강했었고 그 다음에 삼성 SDI라는 종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대형주인데 그 종목이 10% 넘게 상승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시장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핫한 테마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2차 전지 쪽 좀 보도록 하겠고, 제가 원래 2차 전지 쪽은 별로 안 좋아해요.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 때 굉장히 급등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굉장히 엄청나게 거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요번에 인터배터리 때부터 이제 부각이 된 이 전고체 배터리 쪽 이쪽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바닥에서 저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종목들 중에서 또 몇 종목은 또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인터배터리 2024가 일단은 진행이 됐고요. 삼성 SDI,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이렇게 신기술을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일단은 뭐 다른 거에 대한 부분보다는 이런 거 보시면 되죠. 이제 용량이 5배, 출력은 6배 개선된 차세대 제품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일단은 공개를 했고요. 이런 거를 이제 선보였고, 사실상 이제 양산 준비가 다 됐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또 2차 전지 쪽이 또 좋은, 모습이 전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번에 좀 제일 핫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삼성 SDI가 어떻게 보면 지금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걸 2027년도 상용화에 나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청사진을 제시를 했거든요. 이제 플랜을 제시를 했는데 나중에 할 거라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양산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관심을 굉장히 한몸에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LFP 배터리 같은 경우는 내년 이제 2026년도에 양산 계획이 있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는 2027년도에 상용화한다, 양산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플랜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관련주는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뒤에서 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생각보다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그래서 첫날에만 35,000명이 참여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됐었죠. 계속 뭐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인터배터리에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그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 파우치형 셀투팩 요게 일단은 요걸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시면 네, 장점이 요거는 포인트가 그겁니다. 모듈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듈을 제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인 부분이고, 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 공간도 활용도가 높아진 거죠. 모듈이 제거된 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공간이 넓어진 거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에 대한 부분이 넓어졌고,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졌다. 그래서 또 이런 비용, 모듈이 없잖아요. 모듈을 뺐기 때문에 비용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절감이 된 부분이고, 그리고 일단은 모듈이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무게도 가벼워졌겠죠. 그래서 배터리팩 전체가 가벼워졌다.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예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지만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게입니다. 무게가 일반 어떻게 보면은 내연기관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그 무게를 어떻게 줄이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경량화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죠. 부품을 최대한 다 경량화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다 경량화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부품을 쓴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고 배터리가 가장 무겁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배터리의 무게를 줄이는 부분 그래서 어떤 그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열 폭주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 모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이 줄어든다 위험이 줄어든다라는 부분인데 그래도 지금 뭐 셀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셀들이 이제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열 관리가 더 난이도가 더 어렵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셀이 손상이 되면 예전에는 뭐 셀이 손상되면은 이제 그것만 바꾸면 되는데 이제는 팩 전체를 교환해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 이런 부분 그런 게 좀 수리가 힘들다는 부분이 단점이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더 어렵다는 거죠. 기술적인 부분이요. 그런 걸 보시면 되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번에 주목받았던 게 전고체 배터리 요게 주목을 받았었죠. 전고체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 꿈의 배터리 차세대 배터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부분에서 지금 제일 앞서 나가는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는 게 삼성 SDI이기 때문에 삼성 SDI가 예전부터 굉장히 뭐 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플랜을 이제 계획을 제시를 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2027년 양산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거든요. 사업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계획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관련주들이 관심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포인트는 이건 그거예요. 아까 그 파우치형 셀투팩은 모듈을 제거해서 어떤 보면은 비용을 낮추는 부분이고 전고체 배터리의 핵심은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의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 전해질을 고체 전해질로 바꾼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배터리 안에 있는 액체를 다 고체로 바꾸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장점이 뭐냐면 이것도 똑같이 뭐 에너지 밀도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어요. 예, 훨씬 더 높일 수 있고 두세 배 정도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고 아니면 같은 거리를 갈 때 필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전기를 더 조그만 데에다가 이제 조그만 장치에 배터리에다도 같은 적은 공간에다가 그걸 이제 넣을 수 있는 거죠.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서 봤을 때는 이런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다는 부분 그래서 더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다는 부분 요게 포인트고 예, 요게 딱 요거예요. 동일한 거리를 이동하는데 필요한 배터리 크기가 더 작아진다는 부분 그래서 크기가 더 작아진다는 부분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일단은 뭐 전고체 배터리가 액체 전해질이 아니기 때문에 폭발이나 불 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의 단점인 거죠. 테슬라도 예전에 막 불이 많이 났었잖아요. 막 그래서 그런 단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뭐 폭발의 위험이 있다는 한번 폭발하면 뭐 엄청나게 이제 큰 폭발이 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위험이 이제 없어진다는 부분 그래서 줄어든다는 부분 그런 쪽에서 이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전에 뭐 노트북 같은 경우도 막 폭발하는 영상 같은 거 막 유튜브에 올라가고 그랬었잖아요.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줄어든다 그런 걸 보시면 되고 안정성이 더 이제 높아지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이제 액체 전해질보다 이제 액체 전해질 같은 경우 증발하거나 이제 분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수명이 더 길어진다. 그 다음에 교체 주기도 더 늘어난다는 부분. 어디 보면은 더 오래 쓸 수 있으니까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부분이죠. 어디 보면 더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게 또 사람들이 또 관심 있는 부분이 또 요거죠. 충전이 굉장히 빠르다는 부분. 네, 고체 전해질 같은 경우는 이온 속도가 이온 이동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더 빠르게 충전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충전이 오래 걸리는 게 또 그게 또 단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기 자동차에. 근데 그런 단점을 다 해결하는 부분. 그래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거죠. 예. 그런데 일단 그 부분에서 이제 삼성 SDI가 치고 나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네. 그런데 어저께 움직인 종목들 중에서 좀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어요. 어제 좀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안 올랐거든요. 근데 어제는 상한가를 기록하고 마감을 한 종목인데 이 필에너지라는 종목이 어제 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필에너지. 이게 레이저 노칭 기술로 차세대 배터리의 시장을 선도한다. 뭐 이러는데 보시면
이게 레이저 노칭 장비 라인업을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 레이저 노칭 장비, 원통형 배터리, 와인더 뭐 이런 거를 장비 같은 거를 다 공개를 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국내 유일의 초고속 건치 및 레이저 노칭 기술을 보유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HBM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큰 수혜주가 한미 반도체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네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그 장비에 대한 부분 2차전지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면서 거기에 부분에 어떻게 보면은 직접적인 수혜가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비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노칭 기술에 대한 부분이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는 부분이고, 필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런 독보적인 레이저 정밀 가공 기술을 보유를 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게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요 회사가 필 에너지라는 회사가 굉장히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이미 뭐 130대 이상 요거를 다 공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력만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실적이 나오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네, 공급을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술력이나 이런 걸 다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미 이쪽에서 이 부분에서는 얘가 앞서 나가는 회사기 때문에, 예전에 한미반도체도 갑자기 이제 HBM이 뜨면서 급등을 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지금은 뭐 높은 수익성은 아니지만 아직 시장이 개화를 안 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는 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국내 유일한 초고속 건치 및 레이저 노칭 기술을 보유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원통형 배터리 시장에서도 지금 경쟁 우위에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서는 필 에너지가 다른 그런 회사들이 넘볼 수 없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또 지금 또 시간이 좀 많이 진행이 됐는데 보시면 일단은 지금 뭐 올해는 당기순이익이 조금 빠지긴 해요. 그렇지만 일단은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그래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전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들었지만 그건 2차전지 업황 전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중요한 거는 보시면 대주주가 필옵틱스예요. 필옵틱스 외 1인 해가지고 47%, 거의 절반 정도 갖고 있고,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삼성 SDI가 2대 주주로서 14.15%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삼성 SDI가 보면은 반도체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에게 지분을 취득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거든요. 안정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2차전지 쪽, 이제 배터리 쪽에서 삼성 SDI가 이 회사를 낙점을 하고 앞으로 이쪽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 육성을 하고 이제 매출이 나올 때 얘네가 이제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다. 제2의 한미반도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어제는 일단 상한가를 갔어요. 하지만 보시면 어제는 상한가를 갔지만 일단은 예전에 66,000원부터 최고가 66,000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엄청나게 하락을 했고, 최근에 이제 계속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은 지금 위에서 지금 종가 기준으로는 보합권에서 끝났거든요. 근데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여지고,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오늘 종가 위에서 이제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양봉을 뽑으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상승 추세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급등이 가는 것보다 오히려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추세적으로 원만하게 상승을 계속 할지, 아니면 그냥 단기간 급등을 하고 이제 시세를 주고 끝낼지, 그거는 이제 다음 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지금 보시면 다음 주에 또 좋은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26,000원, 지금 한 26,500원이거든요. 26,000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저가로 봤을 때 25,000원, 25,000원 위에서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25,000원 한 300원, 25,300원 정도 라인 보시고, 이거 저가를 깨지 않는다면 지지를 받는다면 거기에서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신규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라인이거든요. 요 라인을 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25,300원 라인을 깨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25,300원 요 라인 위에서 매수하시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한 4만 원 정도 선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면 일단은 홀딩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4만 원, 그 다음에 길게 봤을 때는 5만 원 정도 선까지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뭐 크게 빠질 만한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미 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그리고 바닥을 이미 오랜 기간 동안 다졌고, 제가 볼 때는 이 대량 거래가 들어온 게 매집봉으로 보여지거든요. 양봉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고 그 이후에 또 다시 횡보, 그리고 기간 조정, 그리고 다시 또 양봉, 그 다음에 대량 거래 터지고 양봉, 그리고 또 옆으로 횡보, 이런 식으로 너무 좀 티나게 매집한 그런 게 보이는데, 아무튼 뭐 이거는 다음 주에 좀 보시면서 관심 있게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기술력이 있고 삼성이 2대 주주이고, 그 다음에 이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오랜 시간 동안 받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대량의 거래가 터지면서 매집의 흔적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고, 다음 주 이제 좀 관심 있게 다음 주부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